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러한 요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여러 조사 자료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과거 한국의 인구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한국도 인구 팽창을 완화시키는 것에 인구 정책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른바 가족 계획 사업입니다. 한국의 가족 계획 사업이 어떻게 등장하여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가족 계획 사업이 국가 시책으로 실시된 것은 5.16 군사정변 이후인 1961년부터였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수립 이후 시행된 가족계획 사업은 198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1996년에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적정 자녀 수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홍보, 교육 및 피임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제1기 가족계획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표어는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였습니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의 제2기 가족계획 사업 동안에는 구체적으로 새 자녀 갖기 운동이 전개됩니다. 3살 터울로 새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라는 3335 표어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제3기 가족계획 사업에서는 이제 2자녀 갖기 운동으로 전환됩니다. 표어 역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뀝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는 가족계획 생활화를 내세운 제4기 가족계획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하루 앞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계획이라는 표어가 제시되었습니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의 제5기 가족계획 사업에서는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펼칩니다. 가족계획 사업의 표어는 이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제6기 가족계획 사업에서는 적게 낳아 건강하게 키우자로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이후 인구 감소가 예상되면서 가족계획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피임기구를 보급하고 불임수술을 보건소 등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한도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1명이나 2명만 낳고 부모가 영구 불임수술을 받는 경우 공공주택 입주와 금융대출에 우선순위를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취약 전까지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영세민들이 불임수술을 받을 경우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남성들이 정관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산원 간호사들을 교육 훈련시켜 가족계획 요원으로 양성하고 지역 보건소에 배치해 피임교육과 피임약제 및 기구 공급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계획 요원들이 할당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시술이 남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환갑이 넘은 노인이 불임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사업도 적극 전개되었습니다.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의 가족계획 표와 포스터를 게시했습니다. 우표, 담뱃값, 극장표, 통장, 복권에도 가족계획 표를 인쇄했습니다.
한편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가족은 2명 이하의 가족만을 갖도록 검열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계획 사업을 담당하던 보건사회부에서는 매년 정관수술 시술 건수와 자궁 내 장치 삽입 시술 건수 통계를 파악해 왔습니다. 정관수술 시술 건수는 1970년대에 빠르게 증가해 1977년에는 53,745건에 달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감소하다가 1980년대에 다시 빠르게 증가합니다. 1984년에는 12만 건을 넘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00년대에 들어오면 연간 5,000건 이하로 줄어듭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관수술에 대한 지원은 2004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정관수술 복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궁 내 장치, 즉 루프 시술은 197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합니다. 1977년에는 18만 건을 넘어섰고 1983년에는 거의 33만 건의 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궁 내 장치 시술 건수도 이후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 연간 자궁 내 장치 시술 건수는 1000건 미만입니다. 자궁 내 장치 시술 비용에 대한 지원도 2005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초기에 콘돔과 경구 피임약을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1964년 약 135만 개의 콘돔이 배포되었고 1975년이 되면 콘돔 배포수가 234만 7천 개로 늘어납니다. 경구 피임약도 다수 배포되었습니다. 1968년에는 135만 개의 경구 피임약이 배포되었고 1975년이 되면 콘돔보다 많은 278만 5천 개의 경구 피임약이 배포되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부터는 콘돔과 경구 피임약 배포 건수가 급감합니다. 보건소를 통한 무료 콘돔과 경구 피임약 배포 대신 정부 지원은 이른바 불임시술 지원에 집중됩니다. 특히 이 시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자궁 내 장치 삽입 또는 난관 절제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불임 시술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1970년대 중반 급격히 늘어난 여성 대상 불임 시술 건수는 1990년 무렵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1961년부터 1996년까지 전개되었던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빠른 인구 성장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산하 제한 정책이 가족계획 사업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962년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라는 표어로 시작된 가족계획 사업은 이후 3살 터울로 새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3천리는 초만원 등 목표 자녀 수를 셋, 둘, 하나로 줄여가면서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며 오히려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가족계획 사업은 종료됩니다.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콘돔, 경구 피임약 등을 다수 배포하기도 했고 정관수술이나 자궁 내 장치 삽입 등 불임 시술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술을 받거나 자녀 수를 적게 유지할 경우 예비군 면제, 아파트 청약 우선 당첨, 세제 혜택, 자녀 의료 혜택은 물론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표어나 포스터를 여러 공공장소에 게시하고 홍보 및 교육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가족의 자녀 수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빠른 인구 축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정부 대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러한 저출산 대책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